자, 나간중의 그러니까 삼국지 자체가 나간중이 삼국지연의로 엮었다라고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렇게 역사를 되풀이해 오면서 한족들의 욕구가 욕망이 막 그 안에서 담기면서 한 삼국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나간중을 개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나간중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랑 엮어져 있는 이름에서의 나간중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역사 쪽으로 보면 한족이 선택받는 영웅으로서 저 유비를 갖다 놨어요. 이걸 잡아요. 유비 집 앞에 뽕나무가 거대하게 앉아서 이렇게 가마처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진수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유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천자를 탈 거다라고 하는, 황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징을 내주면 이 얘기를 하니까, 진수는 그걸 보면서 누구지 그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촌이 어디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집안을 몰살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간중이는 저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유비를 좋게 봐서 자기가 지원을 해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노식문화로 자기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게 뭐냐면 진수는 종나라 시대의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촉이 갖고 있는 문화의 영향. 그게 뭐냐면 이거죠. 자, 유비가 천자를 탈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탈 사람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태워지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생겨요. 이게 진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태워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시성을 가진 황제들이 조조에 의해서 죽고 뭐 해서 자기한테 자연이 늘어와서 내가 탄 거잖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일 수가 없다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근데 나간중은 역사의 기록을 다 봤잖아. 그러니까 유비한테 스스로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이게 진수의 삼국지랑 나간중의 삼국지가 차별이 나는 시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 나라는 한족이 뿌리로 갖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향인데 그 한 나라를 누가 이어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역사상 유비의 총나라를 전통적으로 가는 게, 그 촉한 정통론은 남송 때 강해져요. 남송은 어떤 거냐면 당장에 위에서 북쪽에 있는 송나라 깨지고 원나라가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시기라는 거지. 그때 촉한을 전통론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막 발전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조가 환관의 자식 손주인 그 위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고 왔던 게 사실이지만, 그리고 송건은 역시 스스로 황제가 됐으니까 아니죠. 유비는 비록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던 한나라의 전통이 되었던 거예요. 유학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명분이 생기고 가치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게 촉한 정통론이에요. 저는 유비의 총나라는 절대 저들이 정통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총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에 첫 번째는 관우가 오만에 빠지죠. 그렇죠. 송건 뭐 견자를 어디 내 자식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죠. 그때 관우가 싸우고 있던 건 위나라였지 오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나라 황제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형주를 뺏기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유비가 오나라로 진격을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총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그때 국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갈량이 이후에 한 번 북벌을 해보고 기다렸다가 조금 더 많이 그거 했다가 한 방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조금 쌓이면 가서 싸우고 조금 쌓이면 같이 싸우고 해서 한중을 넘어가는 게 겨우였던 거라고. 아주 조금, 여기가 한중인데 여기가 요쯤 돼요. 요쯤 나간 게 다라고. 여기서 깔딱 이걸 계속했어. 제갈량이랑 그걸 이어봤던 강유가. 그래서 이때 나라의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선이 그 총나라가 한나라가 했었던 짓을 해요. 그래갖고 나라가 이제 정치가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만 이런 거, 왕권이 세서 그래. 그건 그 유선이가 그 짓을 한다고. 한나라가 망했던 걸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원인이거든요. 총나라가 망한 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절대로 정통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한족의 역사에서는. 근데 걔네들 한족의 역사에서는 봐요. 뭐 때문에 얘기했잖아. 유비는 중원 사람이기도 했고 유시성을 가지고 있고, 유비가 총나라한테 그랬거든. 우리는 한나라를 잇는다고 했어요. 조조의 자식들은 그 한나라를 엎어버리고 조가 왕이 됐고, 송건은 그걸 보면서 내가 왕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유비만 나는 한나라의 전통을 잇는다고 했어요. 근데 얘기 드렸잖아. 유비가 정말 황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미 300~400년 전에 끊겨있던 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하다가 무너진 나라가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간중이 만들었던 역사의 논리였고, 나간중이 유비를 선택한 역사의 논리였어요. 딱 하나였어. 딱 하나. 유비를 전통성으로 보는 딱 하나. 이게 지배자의 목적이 중심이 되는 논리예요.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이통사 관련해서 한번 보죠. 그때 우리 보고조건 문제, 만약에 그거 계속 줬으면 이통사 망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을까요? 근데 그거 장상 안 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통사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5G 그리고 사기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있었죠. 우리를 위협하는 논리가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민중을 위협하는 논리.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유비의 그 논리는, 유비가 세워져 있는 논리는 전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뻥이 있는 거야. 그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그 뻥을 저는 진수의 삼국지나 삼국지연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 유비는 효자도 아니야 그냥. 자기 엄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효자냐고. 28살 먹고 이제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그잖아. 그러면은 한 20대 중반만 해도 40대 50대였던 어머니 아니에요. 유영기는 어때? 자기 삼촌, 그러니까 자기 학렬에 같은 그 친척은 아무도 안 챙겼잖아. 그리고 유비는 제일 먼저 도망가요. 가족들 다 버리고. 가족들만 버렸나? 형제들도 버렸잖아. 장비도 버리고 관우도 버리고. 근데 이 유비가 진짜 후대 사람들한테 하나를 정확하게 남겼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정신인 것 같아. 유비는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조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좀 있다고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위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센 사람,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뻗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 밑으로 안 들어갔어 절대. 유비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저기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까지 만들었거든. 거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덕이에 뭐 유교에 뭐 덕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 유주의 그게 그 유우라고 하는 자산은 정말 황신의 자손이고 공손천한테 모가지가 땅강에서 죽는데 유비가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대. 언제 도망갔는 줄 알아요? 죽고 나서 2년 후에 도망가요. 그게 무슨 도망간 거야? 2년 3년 후에 도망가는구나. 그게 뭐 도망가는 거야? 그냥 그건 내버려 뒀고 다른 일이 생겨서 도망간 거지. 이런 거예요. 유비는 다 그렇게 돼요. 뭐 그 저기 어제 형주에서 막 아니요. 유비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거야. 그 당시에 제가 그 편 나오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유비는 이랬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했다고. 그리고 권위나 힘에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대라고 하자. 사대. 큰 나라를 따라가야지 우리의 생존 전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큰 기업들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어도 우리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유명한 이는 자기들 살기에 바빠요. 우리를 챙기기 바쁜 게 아니라. 근데도 우리는 그렇잖아. 이거 적어도 유비는 안 그랬는데. 유비는 절대 유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유비를 얘기하면서 관우장비에 대해서 그거 하느냐. 관우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유비에 충성했던 저걸로 보여요. 그냥 똥마니로 보여요. 그게 관우가 지금 대단한 어떤 적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저건데 아무튼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건데 우리가 우리 시각을 갖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비는 절대로 한족에게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촉나라는 관우가 벙크짓을 하나 큰 거 한 거랑 그것 때문에 열 빡쳐갖고 오나라로 달려나갔던 유비 때문에 첫 번째 국군이 기울어요. 유비가 그렇게 대단한 형태가 될 수 없어요. 관우도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갈량도 마찬가지예요. 제갈량이 끊임없이 북벌을 하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힘을 잃어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삼국지 얘기하면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게 저들이 그 환상적으로 씌워놨던 그 도원 결의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도원 결의는 잊지도 않았을 뿐더러 잊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족이 어떤 식으로 저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간중이나 우리는 스포를 당하고 있잖아요. 역사에 스포.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 걸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각색을 해서 그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라. 그거를 한 명이 나간중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진수도 해놓고 거기다가 그 유비 빠였던 배송지도 해놓고 거기다 영웅기를 썼던 누구도 해놓고 왕찬이도 해놓고 누구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삼국지라고 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국지가 나간중의 삼국지나 진수의 삼국지나 똑같은 형태의 뻥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창작이에요. 창작물. 그거가 동의적인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도 1시간 30분이 넘었네요.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삼국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홍보도 좀 해주세요.